망할 때 되면 사장이 모른다는 건 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장이 알아요.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겪었던 그런 힘들었던 걸 싹 다 미리 경험하셔서 얘기해 주신다라는 느낌이 엄청 들었거든요. 사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전에 책을 3권을 썼거든요. 네네. 첫 번째 썼던 게 이제 여기 뒤에 여기 보면은 있으신 거죠? 아니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첫 번째 썼던 이 책이거든. 이 책. 예. 2006년 정도, 2006년인가 7년 정도부터 이제 저한테 좀 고민 사장으로서의 고민이 엄청 많이 생긴 거야. 회사를 잘못 인수해야 하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걸 내 고민 부분을 약간 일기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냥 뭐 특별하게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뭐 고민 뭐 직원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돈은 안 들어오고 직원들 월급 줄 날만 지금 따박따박 한 달이 사장 되니까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라요? 다들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빨라. 돈도 뭐 적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정말 빨라요. 이게 사업 잘 될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안 될 때는 진짜 힘들어요. 이 심적으로 월급날 다 돼가면은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게 사람 미치겠다니까 진짜. 미치겠다니까.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약속 같은 경우에는 하루 미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지만 월급날은 이게 하루를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좀 고민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쭉 기록을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아 이걸 뭐 좀 책으로 한번 쓰면은 어떨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업 망하고 뭐 보험회사 그 보험 설계사도 또 했거든요. 제가 한 4년인가 뭐 이름 걸치고 한 거 합치면 한 5년 정도 또 했어요. 아시다시피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영업한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 특히 이제 보험이라는 부분이 만만찮잖아. 예. 그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참 명색이 상장회사 사장했고 돈도 뭐 한 달에 뭐 저 뭐야 몇십억씩 결제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이런 그 계약하려고 막 손 비비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거절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을 해서 이제 그 2016년 15년까지 거의 원고는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좀 뭐 일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뭐 남들한테 가갖고 과연 감동을 주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책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2016년도 말인가 그때 책 쓰기 강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강좌를 듣고 난 뒤에 돌아와갖고 그 강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사실은 제가 원고가 다 완성이 됐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원고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뭐 100매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이메일로 보내버려요. 그래갖고 보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보내고 이제 마음도 딩숭생숭하고 뭐 해갖고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그냥 와갖고 좀 쉬다가 가라고. 그리고 필리핀 가갖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한두 시간 원고 검토하려고 이제 봤는데 오늘 10시간 봤다고 그래갖고 너무 좋다고 수정할 것도 없고 그대로 출판하면 된다고 제목만 좀 뭐 제가 하나 생각을 서로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정도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출판사 연결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이제 이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지 그래 치면. 그래서 제가 뭐 책 내용으로 보면은 좀 약간 날 것 내지는 좀
직설적이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책이고 뭐 처음 읽으시면 제가 생각에 지금도 그 문장은 좀 수리하지는 못한데 지금도 내가 그걸 보면은 내가 와 이런 게 있었나 해갖고 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사실은 이 책이. 이 책이구나. 이 책이 제일 추천하고 네. 싶은 책이고 10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출판사에서 뭐 그래도 수익을 좀 냈는가 봐. 이렇게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그런 건 아니고 이문열 이런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어느 정도 팔리니까 좋아갖고 그 다음에 뭐 기왕 하시는 김에 책 한 권 더 써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갖고 주문 생산한 게 이제 사장의 품격 이 책을 했는데 주문 생산해갖고 이게 한 10개월 걸렸어요. 이제 한 번 써보니까 이제 자신 얻어갖고 제가 이제 쭉 10개월 걸렸었고 그 다음에는 출판사에서 이제 뭐 좀 계속 사장에 대해서 쓰라고 요구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장에 대해서 뭐 2권 썼으면 되지 뭐 쓸 게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미적미적거리다가 저는 사장에 대해서는 됐고 역지사지로 거꾸로 직원 입장에서 사장 사용 설명서를 쓰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쓴 게 나는 전략적으로 살 것이다. 세 번째 책이 여기 네. 빨간 책. 그 책이 이제 실제 내용은 사장 사용 설명서야. 그 책이 직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은 책. 그러니까 사장을 어떻게 좀 핸들링하면 좋을까. 위에 사람들, 네네네. 뭐 사장 내지 임원들 뭐 네. 이런 사람들. 그 아니다 다를까 뭐 별로 히트도 못 치고 그냥 지지부진 됐어요. 근데 나는 좀 잘 썼다고 생각 드는데 그래갖고 출판사에 줬더만 출판사가 미정미정 뭐 그냥 뭐 이거 꼭 써야 되겠어요 하더만 원고 내용은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판매는 좀 부진돼갖고 뭐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 책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 4월 달에 출판 사장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지금 팬데믹으로 너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기왕 우리 사장님 뭐 사장 시리즈로 쓴 거니까 요즘 힘든 사장들한테 위로가 될 만한 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별 내용이 지금 없는데 하니까 지금까지 3권 썼는 것 이렇게 좀 찢고 뽑고 짬뽕 해갖고 하나 쓰라고. 종합본 같은 네, 느낌이네. 그래도 뭐 아니 그 중에 이제 실패에 관한 거.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러다가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한 달 만에 쓰래요. 한 달 만에? 4월 달에 만났는데 5월 말까지 쓰고. 4월 26일 날 만났는데 4월 20일쯤 만났는데 5월 말까지 저 넘겨달라고. 투고 원고 넘겨달라고. 그래 며칠 시간 주시겠냐 하니까 한 3, 4일 생각해 보시고 저 투비와 not 투비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 아니면은 언제 쓰겠냐 이런 생각 첫째. 그러니까 스피드 내갖고 쫙 전번에 10개월 만에 썼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칼럼도 계속 쓰고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준비하면 30% 정도는 기존 원고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70%는 그래도 종합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해갖고 밤 새고 해갖고 한 달 만에 진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만든 책이 책이에요. 한 달 만에? 근데 딴 사람들이 이 책이 뭐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한 달 만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되나 이런. 하여튼 그래 된 거예요. 제가 한 달 만에. 그런 느낌 말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네, 뭐 가수들도 뭐 1분 만에 곡 쓴 게 또 히트치기도 하고 뭐 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이거 하면서 나름대로 메모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쭉 해서 한 거죠. 네, 앞에 책하고 이제 한 건데. 이게 또 처음 쓰신 게 아니시니까 좀 내공이 있으시니까 좀. 그래서 엄청 밤도 새고 했어요. 사실은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직설적이고 막 이렇게
이건 직설적도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제일 아까 처음에 그때. 쓰신 건 네. 진짜 그 처음에 좀 했을 때 근데 뒤로 읽을수록 굉장히 좀 공감이 좀 많이 되어가지고 네, 저는 말을 상당히 순화하려고 했었죠, 제가. 근데 이제 읽을수록 이제 이게 또 잘 일단 저는 이 책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책장이. 예. 이제 출판사에서 그 부분은 좀 나름대로 말을 순화 좀 시켜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장을 바꾸는 건 아닌데 말투를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문장을 약간 직설적으로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투박한 경우를 좀 순화시켜 준 게 출판사에서 하고 생략을 좀 거기서 내가 길게 썼는 부분을 중간에 툭툭 자른 부분이 좀 있고 해갖고 이제 됐는 거지. 실제 원문을 보면은 좀 투박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늘 내려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좁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요약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은 중간쯤 오는데 어떤 분이 계속 옆에서 누구 뭐라 얘기하시는데 뒤에 분이 저는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툭툭 치더니 그 책 어떤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봤는가 봐. 뒤에 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뒤에 보이시는 분 뒤에 근데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이도 하고 비행기는 좀 시끄러우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이 책이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아마 심심하시니까 저 읽는 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비행시가 짧은 시간에 진짜 짧게 보셨을 텐데 바로 책을 이렇게 책 제목이 뭐냐 물어볼 정도의 내용이면 고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가 딱 이렇게 간략하게 잡혀 있는 문구들이 아마 그분도 아마 장사하시거나 뭘 하시는 뭐 분이 사장이시거나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분들이 그래서 다행히 참 사장분들이 이번에 이 책 내고 직접 만나자고 한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고맙죠. 나름대로 이제 첫 번째 책이나 뭐 이런 책에서는 어떤 사장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 투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좀 약간 자기 성찰이랄까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좀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썼어요. 제가 이제 뭐 그걸 독자들이 이제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썼죠. 그러니까 읽는 내내 계속해서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실패라든지 좀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뭐 세상살이 사업하는 부분에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좀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첫 번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아무거나 뭐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은 충분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스포츠 선수들 멘탈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3년 3년이면 좀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는 멘탈 트레이닝 이거 괜찮은 건데 그 어떻게 젊은 분이 그걸 하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그 제가 보내주신 거 보고 네. 어떻게 그래 된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그냥 멘탈이 제일 정말 약했었고요. 이게 뭐든지 스스로 자책하고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거를 깼었던 계기가 뭐였었냐면 사실은 이번에 이것도 한 1, 2년 하다가 그만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수익도 잘 안 올라오고 뭐 또 주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도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상담을 거나 뭐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딱 이번에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봉기라 니 맨날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잖아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뭔가 포기했다는 뭐 기업에 들어가서도 뭔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나오고 뭐 또 하려다가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냥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포기하고 나와서 좀 시무룩하게 있다가 또 새로운 거 하고 싶으면 확 달려가다가 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걸 이번에 느낀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게 된 거를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그래 이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그렇게 좀 주변에서 많이 피드백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또 이직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또 뭐 이직을 하든 뭘 뭐 아니면 직종을 바꾸는 거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떤 뭐 분야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공 사례를 하나는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식품 마케팅이다. 그러면 식품 마케팅인데 내가 뭐 어떤 뭐 너구리 라면 부분을 뭐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그걸 성공 사례로 해서 뭐 몇천억을 이렇게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내가 하고 난 뒤에 그 회사를 그만뒀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자기가 이직해갖고 다른 직장에 가갖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갖고 하나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단지 뭐 무슨 뭐 회사에서 저 마케팅으로 10년 근무했다 이런 건 아니야. 아니고 뭐 3년을 근무했던 2년을 근무했던 그걸로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멘탈 트레이닝이다 그러면은 뭐 이봉주 마라톤 하는 부분에서 뭐 바르셀로나 마라톤 대회 갈 때 내가 멘탈 트레이닝을 해줘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자기 어떤 성공한 어떤 정점 찍은 부분을 몇 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꼭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미술 뭐 경매 같으면은 뭐 소도비에서 뭐 내가 뭐 누구 뭐 황소 그림을 뭐 이렇게 경매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하여튼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저 같으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제 책이 그냥 장사미사로 지나가는 이 문장으로 보면은 뭐 이런 글이야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제가 썼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업 성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수성가 해갖고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한 사람이 망했다가 흥했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책을 썼다. 뭐 그러면 그 책 봐야지 되는데 그냥 뭐 농사 짓는데 뭐 책 한 200권 보고 난 뒤에 너무 좋은 말이 많아갖고 이 책 썼다 하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뭘 하든 간에. 그게 책을 쓰든 뭐 트레이닝을 하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꼭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개인만의 어떤 성공 스토리. 자기만의 이제 자기만의 그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누가 봐도 한 객관적인 성공 사례를 정점을 찍은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또 뭐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럼 자기가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냐? 나는 이럴 때가 제일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제일 힘들었고 동생들 뭐 이렇게 프라이빗한 부분에서 자기 스토리를 극대화시켜 갖고 자기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면접할 때나 직원들 이야기할 때나 책을 쓸 때나 이런 부분을 쫙 서면은 그게 자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정 없을 때는 객관적이 없을 때는 주관적으로 가라는 거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멘탈 트레이닝 할 때도 늘 사람이 뭐 이봉주, 뭐 황명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뭐 다 끌어올 수는 없잖아. 내가 말이야. 우리 동생이 거의 망나니 수준이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서 32명 중에 31등 한 친구를 제가 2등 반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갖고 반에서 2등을 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내 말 들으세요. 된다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면 만들어라는 거지. 아마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거,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있는 상황 거에서. 속에서도 내가 잘했던 부분들을 끌어내가지고 어떤 그거를 상황에서 있죠. 네, 네. 만들어내는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게 보면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런 게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다 했어. 예, 근데 이번에 그 다른 거 자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근데 또 이제 찾아보니까 아, 이건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럼요. 게 네. 예, 오히려 이제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서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을 맞아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몰라요. 예, 정말 그래요. 네. 뭐 부모가 자식을 모르듯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객관화하죠. 잘 알고 있다. 객관화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뭐 저는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TV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심리 상담하고 그럴 때 여러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자기 어떤 과거 이야기, 트라우마 이야기를 해갖고 마음의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심리 치료 과정에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 친구 그런 게 좀 쪽팔리고 뭐 좀 찝찝하고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그러면은 친한 친구 아니면 이렇게 세 분이 친하다면은 친한 친구끼리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좋은 기억, 어려웠던 기억, 마음의 상처 묻던 기억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하고 싶은 지금은 이런데 장차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 영어 실력은 뭐 어떠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마케팅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뭐 이론은 어느 정도냐, 객관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정점을 찍은 사건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면은 정말 나는 지금 별로 아는 게 없네 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게 많네 이렇게 이제 자기 점검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타자에 의해서 알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스로 많이 질문 던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내한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에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질문하면 늘 뭐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뭐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과거에 뭔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송 대표가 저한테 뭐 엉뚱하게 뭐 내가 전혀 생각 안 한 엉뚱한 질문을 할 경우에 내가 당황스럽지만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진짜 나는 그게 곤란한데 뭐 라든지 엉뚱하게 왜 실패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도 그때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요. 이렇게 폭 찔러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단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역시 질문이 세상 살면서 질문만큼 이게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망할 때 되면 사장이 모른다는 건 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장이 알아요.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나는 2년 전부터 알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동안 굉장히 힘드시 근데 이게 좀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2년 전부터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2년 전부터도 커버할 수 있는 일이 커버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비행기로 치면은 내가 여기서 추락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기업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 추락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엔진이 여기 고장 났는데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락을 잘하는 수밖에 없지. 거기서 뭐 추락을 안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추락 잘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좀 상징적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천천히 망해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 2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거죠. 나는 한 10년 동안 힘들었죠. 그래,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자세한 뭐 파산했다고 한마디로만 정리하고 끝내버렸지 뭐 그 내용이 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지만 요즘도 뭐 파산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뭐 제가 할 때도 파산 회생하고 파산이라는 부분이 국가에서 결국은 그 돈을 어느 정도 내주면서 그 은행 채무를 탕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면탈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파산 뭐 법원에 뭐 해갖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혜택 받고 뭐 좋겠네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별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업체 회사 하던 사람이 어지간하면 저는 파산 안 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파산하면 저는 사실 뭐 두 분 중에 또 뭐 이렇게 아는 뭐 이렇게 피부치 중에서 혹시 또 뭐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 이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판사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거의 회장 모시듯이 해야 되거든요. 한 달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 판사한테 가서 브리핑 해야 돼. 지금 지난달에 뭐 돈을 얼마 썼고 수입은 얼마고 이걸 보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한테 보고하는 거 똑같이 내 회사를 내가 거기가 보고하고 뭐 투명하게 썼다고 해갖고 한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지. 물론 회사를 그렇게 만든 자체가 잘못됐지만 지분 100%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를 두고 거기 가갖고 내 회사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똑바로 썼다 안 썼다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그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산할 때 또 그 녹음하면서 거기 뭐 나름대로 선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엄청 사람을 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글 쓰는 거는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걸 뭐 처음에 뭐 힘들 때 책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거나 일기식으로 썼을 뿐이에요. 다만.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주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이렇게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잘 나가실 때 하고 이렇게 좀 내려오셨을 때는 그럼 주변에도 그러면 인간관계 같은 것도 많이 정리가 되셨겠네요. 그렇죠. 뭐 여기 책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인생 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잘 나갈 때를 보면은 뭐 주변에 저를 칭송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1년 내내 이렇게 골프 스케줄 잡히는 그 시기. 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고 뭐 일단 저를 만나면은 제가 이 군대에서 대통령 한번 오면은 대통령 지나간 초소는 전부 휴가잖아요. 아시죠, 그죠? 네? 휴가 뭐 특별 휴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제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전부 공짜야. 저랑 골프 치러 가면 4명 공짜. 그러니까 서로 올라 그러지. 야, 김 기자 혹시 이번 일요일 날 시간 있나 뭐? 없어도 만들어서. 없어도.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내일은 어때? 내일 또 가야죠. 휴가라도 가야죠. 이래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짜니까. 그러고 내한테 오면은 식사 나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쫙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인기가 있는 거지.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기에 나도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죠.
내 삶이 이렇게 거품 위에 있는 떠 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를 가나 늘 대접받고 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나는 이 구석탱이 있어도 최 사장님 나와가 인사 한번 하시라고 뭐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몰락하고 난 뒤에는 저 중간에 앉아 있어도 인사 안 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소외감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도 있고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낙폭이 있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내가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쉽게 비슷하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망했나 아니면은 뭐 돈이 있을까 말까 이럴 때는 나를 만나면은 상대방이 벌써 그 전에는 내하고 식사 자기가 혹시 뭐 내가 밥을 자기가 대접하겠다 그래도 내가 가면은 내가 주로 돈을 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어코 자기가 밥값 낼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갖고 최고 한 끼에 뭐 15만 원, 20만 원짜리 자리에 나를 불러갖고 밥값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뭐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내가 한번 만나자 그래도 뭐 약속도 잘 안, 오늘 바쁜데 내일 바쁜데 하고 거절을 내가 그런 식으로 어떤 친구한테 거절한 전에는 자주만 내가 오라 그래갖고도 그 친구가 왔는데 이제는 내가 간다 그래도 거절을 한 4번인가 당하고 나니까 이 친구는 나를 진짜 거절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 그 다음에 연락 안 했어요. 그런 경우도 내가 한 4-5번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치를 잃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그런 섭섭한 부분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점점 좀 회복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진정한 친구하고 비즈니스 친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흑백을 확실히 가르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계기가 충분하게 돼갖고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때는 섭섭했는데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내가 계속 돈 많은 시절만 보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친구가 나를 그냥 계속 좋은 친구로 이 죽음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좋은 친구로 기억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세상을 살고 갔을 가망성이 많은 거지. 그게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는 헛개비인 걸로 내가 알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보통 보면은 진정한 친구가 뭐 5명 있으면은 뭐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게. 근데 나는 뭐 여기는 지금 아직 젊잖아요. 30대, 40대까지는 확장 시기잖아 인생에서. 네. 일단 수집 시기야. 수집. 친구를 수집해야지 이제. 그래요. 제가 여기 있었다시피 그 대학의 최고의 과정 8개를 했거든요. 여기 안 썼는 과정까지 한 12개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또 뭐 이제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런 대학의 최고의 과정.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음악학교, 그다음에 뭐 카네기 스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다 해가고 그러면 친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몰락하니까 이제 그런 때깔 좋을 때 친구들은 필요 없는 거야. 그 친구들은 좋을 때 나를 빛내주는 친구고 안 좋을 때는 이제 뭐 그냥 뭐 알아서 없어지는 거지. 이제. 지금도 만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비즈니스로 뭐 도움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음을 준 거지. 오히려 망하니까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계속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책을 보면서 꽤 많이 이게 조금 직설적인 제 나름대로의 이게 너무 이렇게 탁탁탁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계속 좀 보면은 제가 힘들 때 내가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그 표정을 봤을 때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 이 제목이 너무 우울해 보이죠. 그래서 나도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라는 게 너무 이제 탁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버티는 거지 이렇게 하고 처음에 그냥 봤는데 사실 네. 처음에는 이거 실패 성공학인가 뭐 그런 쪽으로 실패 전략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네. 전략으로 해갖고 실패 전략 하는 게 그거 좀 안 맞다고. 그래서 저 이게 책이 이 견딘다는 거 자체 단어가 네거티브하잖아. 네 그래서 그럼 뭐 사장으로 견딘다는 거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 책이 잘 넘어가고 그리고 좀 힘들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몇 페이지로 몇 페이지 요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고 그럼 또 맞아요. 읽어보면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짧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저는 아무튼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이 말씀 그대로시네요. 뭐죠?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시려고 하고 성장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도 있으신 거네요. 계속해서.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자전거 페달 밟기잖아요. 기업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자체가 퇴보하는 거니까 우리 그 러닝머신 타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기업체잖아요. 그게 인생 부분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이 막 너무 변화를 막 계속 추구하고 막 이렇게 불나방처럼 앞으로 나가는 것도 젊을 때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름대로 묵상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관조하는 부분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림 공부를 새로 하고 뭔가 새로운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삶 자체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면서 증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걸 뭐 어떤 욕망의 덩어리로 막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인생의 같고. 즐거움을 찾으시는 약간 그런 면이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젊은 청년일 때는 저는 20대 30대 때는 욕망의 크기가 엄청났거든요. 성취 욕구가 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등불을 쫓는 그 불나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약간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갖고 제 욕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두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세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할 때 저는 이제 제 욕망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기고 그걸 잘 조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또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을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세 분들은 그냥 내질르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이 얘기를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맞아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하다 보면 맞아요. 내가 성취를 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조급해지면 맞아요. 아무리 좋게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네. 있어서 제가 그 사업하면서도 그 정말 바빴거든요. 한국교육미디어 상장 회사 할 때 하루에 이제 뭐 결제하는 것도 많고 결제하는 게 이제 뭐 금액 단위가 2000년 1998년 IMF 했을 때 이때거든요. 그때 금액이 주로 이제 뭐 적게는 한 2-30억 정도, 좀 많게는 한 60억 정도도 결제를 했거든요. 하루에 10억짜리 결제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일이 바빠했어요. 뭐 와갖고 뭐 품위서 올리면 이제 뭐 그냥 그 보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이 돈이 모이니까 내 거 한번 투자해 주세요 하고 투자 설명회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따로 공식적인 루트도 이렇게 생기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고 벤처 붐은 일어났지만 그 루틴이 없어갖고 우리 같이 돈 많은 회사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 돈을 주체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 많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내 것 좀 투자해 주세요 해갖고 헛돈 날린 것도 많아 그래갖고 1억짜리는 바로 결정해야 바로 그냥 그래 지분 몇 프로 줄래 오케이 뭐 해갖고 날린 돈도 일단 많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와중에서도 그 중간에 뭐 저 머리 아프고 할 때 목욕탕 가갖고 잠깐 점심 먹고 30분 저 샤워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회사 그 역삼동 거기 그 한국은행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 맥켄리 하이츠 빌딩이라고 이렇게 주유소 뒤에 그 빌딩 거기 한 4개 층인가 쓰고 있었는데 점심 때 시간 나면은 저 설렁에 거기 1시간 산책할 수 있거든요. 네네. 설렁 아시죠? 네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쉼표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요일 날은 청계산 늘 가고 그때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안 가는데 그때 1년에 1년에 50번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갔다 오고 매주 매주 와요, 하신 매주. 거네. 아침에 6시에 그때 웃기는 게 내가 권위 내지는 끌발로 가는 거지. 내가 누구 기자 보고 야 김 기자 청계산 아침 6시 누구 사장님 주말에 6시에 청계산 오케이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딱짝짝 해갖고 그럼 한 4-5명이잖아요. 오라면 전부 다 와. 나 사람들이 전부 좋아가 오는 줄 알았지. 알고 그게 아니야. 안 오면은 내한테 찢기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쨌든 본인의 그런 거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들을 가지고 제가 그 술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술이 이제 뭐 소주 반 병이나 한 병 정도 먹어도 약간 취기가 오르고 그러는데 그때 양주 2병 정도 먹고 술 3차 먹고 밤에 그러니까 1차 한 병 먹고 2차 한 병 그러니까 양주 한 2병 정도는 꼬냑 제가 좋아해요. 꼬냑도 뭐 한 2병 정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주 드셨을 거예요. 매일 먹죠. 그러니까 이제. 네. 술값 한 달에 많이 쓸 때 한 3천 4천만 원.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6시에 개몽센터 가고 수영하고 운동하고 그걸 꾸준하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력 단련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 건강 관리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루틴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루틴하게. 사람이 보통 보면은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은 내일 당장부터 그냥 수영 나가던가 안 나오고 그냥 아침에 늦잠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그거고 몸은 몸대로 계속 돌아줘야 돼요. 뭐 어제 사건이 있어갖고 부도 난 뭐 참 자금 결제 못했다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술 마시고 그냥 운동은 포기하고 아침에 바로 출근해갖고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내가 판사한테 불려가거나 말거나 운동은 운동들 하고 가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몸을 계속 현상 유지를 해야만 정신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루틴한 거. 네. 아까 그 어른들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네. 간이 안 좋아지면 성격이 그렇게 되고 그런 맥락으로 젊었을 때도 몸이 망가지면 맞아요. 이게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뭐 제 자랑 좀 하면은 저 뭐 학교는 인류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복학을 2학년 때 했거든요. 2학년 때부터 해갖고 새벽 졸업할 때까지 뭐 학생 때 뭐 술도 좀 마시고 그러잖아요. 뭐 12시에까지 마시던 뭐 밤새도록 마신 적은 별로 없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6시까지 뭐 아침 뭐 굿모닝 잉글리시인가 뭐 영어 한 시간 하고 예. 그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또 남산 한 바퀴 이렇게 조깅하고 요런 걸 3년 내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고도 계속 아침에 일 나가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을 거의 한 30년 넘게 대단하신 것 그런 이 루틴한 부분 나름대로 가졌죠. 루틴한 부분. 그러니까 이 건강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엄청 약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육체적인 어떤 루틴한 건강 관리 루틴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멘탈을 흔들리는 부분은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가면 되지만 육체는 이 궤도를 계속 돌도록 해야 된다. 육체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조금 육체가 중요해요. 네, 제가 힘들수록 몸 관리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도 이제 하루하루 젊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 관리를 해야지 내가 힘들 때 버틸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정신이 무너졌는데 몸도 힘이 없으면 이제 확 풀썩 맞아요.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겠다라는 언젠가는. 몸하고 정신하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스님 정도 도통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보통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게 우리 인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똑바로 세워두는 게 중요해.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육체라는 거지. 그래서 육체를 딱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몸 관리가 되어 있고 자기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 관리를 하는 친구면 또 봐주시는 것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운동선수가 건강하다는 거하고 일반인이 건강하다는 거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건강하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보통의 뭐 건강하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면 되지만 네. 비즈니스적으로 건강하다는 거는 특히 이제 CEO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나가는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 네. 그 다음에 약속 당일날 약속 취소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 내가 갑일 경우라도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갑일 경우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을일 경우에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걸로 봐야지. 그건 절대 그렇게. 저는 그래서 당일날 뭐 때문에 뭐 해하고 못한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부터 안 만나는 거.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플수록 가갖고 하면은 얼마나 더 좋은 거지 상대방한테. 이렇게 몸이 아파도 나왔다. 이 약속을 사람 지키고 대단하다. 하는구나. 네.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지 거꾸로. 집에 뭐 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왔다. 너무 가상한 거 아니야. 그 확실한 계기가 되는 거지. 오히려. 보통 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 삼촌이 돌아가시는데도 내가 그 상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오, 이 사람 대단하구나. 오히려 비즈니스 안 올 거도 온다는 거지. 오히려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아닌가요? 예.